오늘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영상은 앞니 사이의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치아 사이의 공간을 레진으로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라미네이트로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공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공간을 치아 삭제를 많이 하여 라미네이트로 치료했을 때의 결과와 레진으로 치료하였을 때의 결과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레진 치료 결과가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치료하는 술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서 레진 치료로 블랙 트라이앵글 공간을 치료를 많이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 라미네이트를 이용하여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치료하였던 환자분들한테 한편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를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공간을 라미네이트를 이용하여서 많이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어떤 치료가 낫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공간만큼은 최소한 레진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레진 치료의 과정과 유사하게 치아 표면을 깨끗이 한 후 블랙 트라이앵글 공간을 에칭을 합니다. 기본으로 권장되는 에칭 타임은 범랑질의 경우에는 30초 이상이지만 환자 모두가 다 다르듯이 치아의 표면조차도 범랑질 표면조차도 에칭했을 때 결과가 같은 초수일 때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 치아의 상태를 보며 에칭 타임을 조절해 갑니다. 레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방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러버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거즈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방습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최대한 석션을 합니다. 또 그리고 중간에 환자분들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석션을 적절한 타이밍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줍니다. 본딩을 바르고 큐어링을 합니다. 저는 범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플러블 레진을 통해서 마치 베이스를 깔듯이 먼저 치아 표면을 플러블 레진 처리를 합니다. 그 술자마다 레진을 사용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레진은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테크닉 센시티브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모두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레진에서 색상을 고른다든지 경도를 조정한다든지 강도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술자마다 굉장히 다른 테크닉을 이용을 합니다. 사실 레진 치료하는 동영상을 보다 보면 그 동영상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치아의 모양을 형성하는 정도라든지 비율, 크기, 압박하는 정도, 또 치아의 색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정도 등등이 굉장히 상황마다 많이 다릅니다. 사실 블랙 트라이앵글 레진인 경우에 있어서 블랙 트라이앵글 레진을 라미네이트로 치료했을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레진 치료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레진이 더 비효율적인 치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시간 또한 치과 의사가 투자하는 치료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치료 결과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블랙 트라이앵글 레진에 있어서는 레진을 가장 선호합니다. 하지만 레진도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착색이 되거나 변색이 될 수도 있고 또 레진 성분 자체가 물성이 치태나 치석이 잘 쌓일 수 있는 물성이기 때문에 항상 환자분이 치실 등으로 잇몸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잇몸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석이 잘 생길 수 있는 하악 전치, 아래치아의 안쪽 같은 경우에 치석이 잘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치아에 생기는 블랙 트라이앵글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미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기도 할 뿐더러 환자분이 관리가 안 됐을 때 잇몸이 나빠진다면 그거는 치과 의사로서 권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치료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 공간이니까 더 작은 양의 레진을 여러 번 색깔을 맞추면서 레진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시간이 그 공간만큼 더 적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이 동영상을 보다 보니 생각만큼 그렇게 적게 걸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레진을 축조하는 과정과 큐어링하는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모양을 축소하는 과정이 모두 끝나고 이제는 모양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모양을 다듬을 때 치과 의사마다 사용하는 도구는 모두 다른데요. 저는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바드를 이용하여서 모양을 만듭니다. 하지만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할 때는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치아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잇몸을 다치게 하거나 또 레진을 너무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하게 되면 이미 모양을 깎아버리게 되면 모양을 다시 만들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꼭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합니다. 사실 이렇게 손으로 레진과 치아의 경계를 만져본 것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야지 확실히 경계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로 치아를 모양을 조정하게 되면 레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차적인 모양을 형성하고 나면 지금처럼 로우 스피드로 남아있는 레진을 모두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의 발을 사용할 때 느낌이 하이 스피드 핸드피스의 벌을 사용할 때보다 느낌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로우 스피드 벌을 사용할 때 치아 삭제를 많이 하는지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로우 스피드 바를 사용할 때 치아를 삭제하는 양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레진의 모양을 조정할 때는 특히나 버에 압력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실제로 치아를 삭제하게 되거나 레진의 형태를 잡아가는 데 있어 흠집을 나게 됩니다. 따라서 압력의 조절을 잘 해야 하고요. 치아의 바깥쪽을 조정하고 난 뒤에는 미러를 통해서 치아의 안쪽에 남아있는 레진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잇몸 속안에 있는 부분은 벌을 사용하게 되면 블리딩이 되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사용하여서 남아있는 잉여 레진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잉여 레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나중에 레진을 치료하고 난 후에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기 시작할 수 있어서 잉여 레진을 제거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레진 치료할 때 잉여 레진을 제거할 때가 사실은 약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잇몸 속안에 있는 레진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꼭 거쳐야지만 잇몸이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잉여 레진을 제거한 부위는 약간의 턱이 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이스피드 벌을 이용하여서 턱이 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모양을 조정합니다. 잇몸 부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를 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두 손을 사용하여서 기구를 다룹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실을 사용함으로써 잉여 레진이 남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환자분이 치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지를 체크를 해서 최종적인 모양을 다듬어 나갑니다.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레진 치료하는 시간이 아주 조금 걸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더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또 환자분이 혀로 만지거나 입술로 만졌을 때 치아와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구를 통해서 촉감이 어떠한지를 체크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소플렉스 디스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레진의 광택을 내는 단계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후에 환자분께 레진의 색상이 어떠한지, 형태가 어떠한지 등등을 보여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레진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께 혹시라도 더 다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내원하셔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레진 치료가 종료됩니다. 이상에서 봤던 것처럼 블랙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치료를 받는 수고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치아를 최소한으로 삭제하면서 심미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